네, 현역 불패 영남서 깨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된 후보는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속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른바 현역 불패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오늘 발표한 영남 3개 지역 경선 결과에선 현역 의원 모두 탈락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2차 경선에 대한 결선 및 심사 결과를 선거구별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동래구 서지영, 대구 중구 남구 도태오,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이상희. 여기는 현역들이 다 안 되셨네요. 예, 장 변호사님. 네. 공관위원장도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현역들이 다 안 되셨네라는 코멘트까지 붙였습니다. 보면 뭐 아직까지 TK에 몇 개 지역이 남아 있고요. 영남 지역에 공천을 더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만 오늘 발표에서는 어쨌든 간에 김희곤, 임병헌, 김병욱 모두 초선입니다만 떨어지고 새 인물들로 공천이 확정이 됐고요. 김영선 경의 김해갑에서는 아예 컷오프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무감동 공천이다 뭐다 해서 잡음이 없는 대신에 현역 컷오프가 사실상 전무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지만 이 내관이 될 거라고 했던 영남권 공천에선 현역 의원들이 좀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 때 뭐 옥새가 나르샤 등등으로 사실상 공천 파동을 겪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TK, PK 지역의 공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후에 어떤 후속 조치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요한 혁신위에서 이야기했던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내지는 이런 신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당이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까지는 아직 그 국민 눈높이에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을 보면요. 지역구가 254곳이잖아요. 이 중에서 대부분은 많이 됐습니다만 공천 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 된, 단수로 할 것이냐, 경선을 붙일 것이냐 등등이 결정이 안 된 곳이 무려 31곳이나 되고요. PK, TK 지역도 아직 7곳이나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공천자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아마 공천 작업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한 곳이 대구에 있는 달서입니다. 자, 누구의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과 신뢰의 정치로 나중에 평가받겠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 아주 가까운 유영아 변호사, 대구 달서 갑에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 지역을 경선으로 할지 홍석준 현재 의원이나 유영아 변호사한테 단수 공천을 줄지 경선을 붙일지 이 방식조차도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거 누가 되고 안 되고는 뭐 우리의 그냥 생각의 영역일 텐데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아마 근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자주 이제 회동도 하고요. 3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경수 여사 그것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생가에 방문을 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공천을 챙기는 유일하게 한 명, 그게 바로 이제 유영아 변호사입니다. 예. 이걸 이제 아마 공관위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경선을 붙여버리면 쉽지만,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현역한테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 점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유영아 후보를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유영아 후보를 전략 공천하지 않을까? 이런 데 예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 사실 홍석준 의원은 저희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고 현역 의원인데다가 또 여러 가지 당협위원장들이 홍석준 의원과 함께하겠다는 또 선언을 해서 현역 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메리트를 좀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공천 작업이 숙고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결정이 날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 근데 유영아 변호사가 그동안 이제 상당히 많은 횟수의 총선 도전을 했었던 거의 분입니다. 20년을 도전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참 이분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사실 놓치기 힘든 기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타이틀을 달고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음의 빚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마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 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잘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은 그 탄핵에 대한 국민의 그 성난 민심을 좀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괜히 탄핵의 늪에 다시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하고 챙기고 또 아주 가깝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즉슨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탄핵의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온 유영하 변호사에게도 정치의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과연 공관이 머리가 이제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한 40곳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될지요. 민주당은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는 누굴 챙겨줄 것도 없고 내가 나갈 것도 아니고 나는 빚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왔었죠.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예. 김영준 의원님, 저 목소리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저게 왜 나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당을 움직이고 공천 작업을 또 챙기고 이런 걸 보고 영입 인재들을 또 챙기고 이런 걸 보면 저 선택이 맞은 걸로 지금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은 오히려 안정감 있게 하는 것이 이기는 선거에 더 가까운 답이 됐습니다. 우선 뭐 내부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쌍특검법의 제의라고 하는 것이 아마 현역에게 말하자면 지난번에 중진과의 미팅도 있었습니다만 썩 박한 점수를 주지 않는 형태로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역이 좀 안정성 있게 도전할 만한 환경이 됐고 두 번째는 실제로 20대, 21대 공천에 현역 교체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예, 그렇죠. 자르고 싶어도 지금 더 이상 다선 의원들이 몇 안 남은 상태에 있다는 것도 한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모두가 지금 탈당과 분당 상태 제3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 혼란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오히려 안정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 즉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인물 자체가 역량이 낮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선이 낫다는 결론이 내릴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번에 용산에서 내려온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주민들이 보기에 유권자들이 보기에 역량이 좀 떨어진다. 근데 장관들은 좀 많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비서관급도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됐고요. 행정관 출신으로 젊은 후보들이 잘 안 된 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안 좋은 건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와 달리 뭐 대통령하고 같이 일한다 그러면 굉장히 지역에서 높이 생각하던 시절은 지났다는 거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너무 젊은 행정관급이 안 되는 분들이 지역에 왔을 때 쉽게 안착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에 결과적으로 나왔고 오히려 얄미울 정도로 이러한 교체 비중이 낮은 것이 이번과 같은 22대 총선 환경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공천을 굉장히 깔끔하고 혁신적으로 잘 했다면 아마 국민의힘의 혁신 비율도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현역 공천 탈락이 54명이나 됐고요. 비율로 따지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6명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불출마나 또는 컷오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과연 나머지 공천에서 현역 탈락자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 또 부족하다는 쇄신의 목소리를 비례대표에 얼마나 반영하게 될지 이게 국민의힘 나머지 공천 작업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